혹시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바로 그 예민함이 사실은 결점이 아니라, 와, 이거 완전 초능력에 가까운 엄청난 장점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생각 좀 그만해. 그냥 좀 쿨하게 넘겨. 이런 조언들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내 얘긴데? 싶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거든요. 네, 바로 이 느낌.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그 사소한 목소리 톤 변화 하나에 혼자 막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밤새 입을 킥하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예민함이라는 걸요, 결점이라는 꼬리표를 딱 떼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무슨 성격이 꼬였다거나 뭐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인구의 한 15에서 20%, 그러니까 대략 5명 중 1명은 뇌의 기본 설정값 자체가 다르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타고난 기질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버그가 아니라 일종의 특별 기능인 셈이죠.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단점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예민함이 실은 남들보다 세상을 훨씬 더 깊고 또 다채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뇌의 아주 특별한 기능이라는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궁금하시죠? 도대체 우리 뇌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좀 더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우리 뇌에는요, 편도체라고 불리는 일종의 보안 검색대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검색대는 뭐 진짜 총이나 칼 같은 아주 명백한 위험만 삑 하고 잡아내요. 그런데 초민감자의 검색대는요, 감도가 그냥 최고 레벨로 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립스틱이나 열쇠 같은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경보가 막 시끄럽게 울리는 거죠. 이게 그냥 상상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2014년에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fMRI로 뇌를 촬영해봤더니 정말로 예민한 사람들의 뇌는 똑같은 자극을 줘도 훨씬 더 넓은 영역이 그리고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되는 게 눈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감정이나 공감과 관련된 부분에서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과학적인 팩트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세상을 깊이 또 섬세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대체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 초능력이 어떤 복잡한 과제랑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지 아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입니다. 특히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단어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미묘한 뉘앙스나 논리적인 규칙 같은 걸 파악해야 하잖아요. 바로 이럴 때 이 예민한 뇌가 진짜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을 생각해보면 딱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한글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글자가 아니잖아요. 하늘, 땅, 사람이라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고 또 입모양을 본떠서 만든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세밀한 규칙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캐치해내는데 초민감자의 뇌가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항상 고성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단점도 있겠죠. 왜 유독 남들보다 쉽게 지치고 불안감에 훅 압도당하는 걸까요? 네, 그 이유도 역시 우리 뇌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권력 다툼을 한번 보세요. 저 경보벨, 저게 바로 원시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녀석인데요. 얘가 딱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우리 뇌의 CEO, 즉 전전두엽의 전원 스위치를 그냥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확 쏘아붙이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이유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이미 그 순간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CEO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하거나 못나서가 아니라 그냥 뇌의 시스템 자체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시끄러운 경보 시스템은요, 괜찮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말로 타이른다고 해서 절대 꺼지지 않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을 이용해서 뇌한테 지금 안전해, 괜찮아 라는 신호를 보내서 이 경보 시스템을 살짝 속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효과도 없는 생각이라는 리모컨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몸을 이용해서
뇌를 직접 조율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5가지 기술들을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 5가지 기술인데요. 3초 블랙아웃, 바보 표정 기술, 느리고 의도적인 움직임, 그리고 감각이 울타리와 레이더 방향 전환까지. 이름만 들어도 좀 재미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도구 상자가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써볼 수 있는 응급처치법 3초 블랙아웃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있잖아요. 그때 딱 3초만 모든 걸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냥 내 발바닥이 땅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 의자에 앉아있다면 엉덩이의 무게가 어떤지, 그냥 그 감각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지금 여기는 안전하구나 하는 신호가 뇌에 바로 전달됩니다. 자, 이렇게 몸을 이용한 기술들로 급한 불은 껐어요. 그럼 이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단순히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의 세계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마스터하기 위한 2가지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그 정밀한 레이더를 억지로 꺼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대신에 그 레이더가 항상 향하고 있던 방향을 의도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레이더가 아마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주로 위협이나 다른 사람의 반응을 향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레이더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보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위대한 사람들을 보세요. 제인 구달, 버지니아 울프, 에이브라햄 링컨.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가 엄청나게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예민함을 없애려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레이더의 방향을 바꿨을 뿐이죠. 제인 고달은 사교계의 불편한 시선에서 눈을 돌려 침팬지의 눈빛을 깊이 들여다봤고, 버지니아 울프는 파티의 시끄러운 잡담 소리 대신 인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링컨은요, 자신을 향한 수많은 정치적 공격 대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예민함을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들의 예민함은 결점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천재성과 위대한 공감 능력으로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명품 바이올린은 주변 환경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건 고장난 게 아니라 정밀한 겁니다. 와,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은 뭔가 잘못되거나 고장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만큼 세상을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악기라는 증거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발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면서 그 특별한 능력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내 악기가 최고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섬세하게 조율하고 내가 원하는 멋진 곳을 향해 연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소리를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차이를 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그 정밀한 악기는 완벽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세상에서 어떤 음악을 연주하시겠습니까?